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 최고 시속인 220km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아주 쉽게 올라가네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스루입니다. 이번에는 GV80 옵션 가격이면 살 수 있는 SUV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코나 아이언맨이 아니라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인데요. 가격이 잘 나왔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이틀 전에 시승한 제네시스 GV80이 기본 가격 6,580만원에 사륜구동하고 7인승 무광 컬러를 넣으면 7,100만원, 풀옵션을 하면 8,900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럼 옵션 가격만 2,320만원이 된다는 얘긴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기본형 모델인 LS나 LT가 2,300만원 이하입니다. 특히 LS는 2,000만원 미만 1,995만원부터니까 정말 저렴한 차죠. 수동 변속기라서 이 가격인 것도 아니고, 기본형부터 스톱 스타트 시스템, 액티브 에어로 셔터, 후방 주차 보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방 차음 유리, 가죽 스티어링 휠, 전동 주차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이런 별의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휠은 16인치 스틸 휠이 기본이라 깡통차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깡통 같지 않은 깡통인 거죠. 기본형은 1.2L 가솔린 엔진하고 CVT 변속기를 써서 앞바퀴를 굴리는데요. 배기량은 1200cc밖에 안 되지만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힘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터보는 아무래도 낮은 회전수부터 토크가 잘 나오니까요. 이게 또 기가 막히는 게 배기량이 적어서 연간 자동차세도 적게 내고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는데요. 1.2 터보보다 1.35 터보가 연비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레일블레이저 1.35 터보에 CVT가 결합된 앞바퀴 굴림보다는 똑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쓰는 말리부 연비가 더 좋습니다. 시승차는 1.35 터보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액티브랑 RS 둘 중에 걸리는 차를 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기본형이 LS, 그 다음이 LT인데 얘네 둘은 1.2 엔진이 기본이고 LT는 1.35 엔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랑 LT를 제외한 상위 트림 3가지, 그러니까 프리미어, 액티브, RS는 1.35 엔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앞바퀴 굴림이면 CVT 무단 변속기가 달리고,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9단, 동급에선 국내 최초죠. 9단 자동 변속기가 달립니다. 소형 SUV인데 9단 자동 변속기는 좀 특이하죠. 수입차 중에는 지프 레이니게이드가 9단이고 지금은 팔지 않지만 피아트 500X가 9단을 썼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경우에는 트래버스에 적용된 9단 변속기랑 같은 패밀리의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게 기어 단수가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기어만 자꾸 바꾸는 것 같은 차도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변속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이랑 9단 자동 변속기가 210만원짜리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선택 비율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으면 운전자가 버튼을 눌러서 직접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앞바퀴 굴림으로 바꾸면 뒷바퀴 차축만 동력을 끊는 게 아니라 엔진에서 뒷차축으로 연결되는 프로펠러 샤프트까지 아예 차단을 해서 효율을 더 높이는 첨단 디스커넥트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서스펜션 구조도 바뀝니다.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후륜에 제트링크라는 서스펜션이 적용되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랜저에도 없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스피커에서 반대 파형을 내서 소음을 제거해주는 시스템이죠. 이게 사륜구동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륜구동 패키지에 묶여있는 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인데요. 주행 모드를 노멀,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스포츠만 껐다 켰다 하는 식인데, 버튼이 운전하다 말고 누르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좀 시끄러워지긴 합니다. 당연히 스티어링도 좀 단단해지고 엔진이나 변속기도 좀 더 스포티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게, 트레일블레이저는 제일 스포티하게 보이는 RS 모델에도 스티어링 휠에 변속 패드는 없거든요. 스포크 뒤에 버튼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게 변속 버튼인가 싶지만 오디오 버튼입니다. 변속 레버에도 수동 모드는 없고요. 좀 낮은 기어를 쓰고 싶으면 레버를 L 레인지로 옮기고 레버에 달린 스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바꿔야 되는데, 쉐보레는 전부터 아주 고집스럽게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운전자가 선택한 기어 그대로 적용되는 수동 모드가 아니라 7을 선택하면 7단 이하, 8을 선택하면 8단 이하에서 자동으로
기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뀌는 거라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려다가 좀 김이 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포츠 모드에 놓고 바른 게 속편할 때가 있죠.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계기판 그래픽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작게 아이콘 하나만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EWD랑 AWD를 바꿀 수 있고요. RS를 선택을 하면 외관은 카마로랑 닮은 얼굴에다가 스포티한 디자인이 되긴 하는데 차체 쏠림이나 조향 느낌, 핸들링이 썩 달리는 맛이 좋은 건 아니고요. 차체가 주는 안정감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5 터보는 156마력이고 1600rpm, 낮은 회전수부터 최대 토크 24.1이 나오니까 별로 답답한 거 없이 잘 나가는데요. 쉐보레 말리부 같은 덩치 큰 중형 세단도 이 엔진으로 움직이니까 뭐 이런 작은 SUV는 상대적으로 아주 가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트레일블레이저가 말리부보다 엄청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1.35 엔진 배기량이 1341cc인데 트레일블레이저 무게도 1345kg이고요. 앞바퀴 굴림에 CVT 변속기면 사람 하나 정도? 말리부보다 70kg 정도 가벼운데 시승차처럼 사륜구동이랑 9단 변속기가 들어가면 1450kg이 되니까 말리부보다 무거워져 버리죠. 156마력이면 중형 세단 2.0 가솔린 엔진 중에 소나타가 160마력, 르노 삼성 SM6가 150마력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토크가 24.1이면 자연흡기 2.0 엔진이 내는 20 정도보다 훨씬 높고요. 이게 또 터보라서 낮은 회전수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니까 실용 토크가 더 좋습니다. 그래도 엔진이 제때 힘을 내려면 어느 정도 회전수가 붙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유리 차음 글래스랑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가속할 때는 아무래도 방음이 잘 안 된 차 같은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천천히 달릴 때는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 쓰는 다른 SUV보다 시끄럽거나 3기통이라서 더 덜덜거린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시승하러 갈 때 산타페 2.0 가솔린 터보를 타고 갔는데 산타페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엔진 소리가 좀 거슬리게 나는 편이라서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급인 걸 감안하면 산타페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엔진 회전수는 1500rpm도 안 되고요. 정속 주행을 하면 노이즈 캔슬레이션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별로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공회전 중에 소음이나 진동은 특별히 시끄럽거나 덜덜거리지 않고요. 시승차는 사륜구동이라 제트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됐는데요. 보통은 기본형의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더라도 사륜구동 모델에는 뒷바퀴에 멀티링크를 넣어주곤 하는데 토션빔은 구조적으로 구동축을 넣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토션빔 형상이 남달라서 기본 토션빔 구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었고요. 제트링크는 여기에 링크를 추가해서 토션빔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타협을 받습니다. 이번 시승은 고속도로 위주라서 토션빔 기반이라 아쉽다 이렇게 할 만한 구간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도 뒷좌석 승차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트레일블레이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중형 세단 말리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비도 말리부가 더 좋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 SUV 치고 차체가 크고 사양이 좋은 것에 비해서 가격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중간급 프리미어부터 2,500만원 수준이라 소형인데도 중형 세단이랑 가격대가 겹치긴 합니다. 셀토스랑 비교해서 단점은 실제랑 다르게 셀토스보다 작은 차처럼 보인다 하는 건데요. 셀토스가 요란하고 정교한 장식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트레일블레이저는 그에 비해서 투박하게 보인다 하는 점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트레일블레이저는 좀 더 와일드하고 SUV다운 터프함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랙스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차가 좀 짜리몽땅하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지붕이 높은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셀토스보다 6cm가 높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소형이 아니라 준중형급 현대 투싼보다도 높은 정도니까요. 셀토스보다 길이, 휠베이스 다 큰데도 비율상으로 보면 더 작은 차처럼 보이는 건데 그만큼 공간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도 외관상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보통 그릴에 레이더가 들어가는 반짝거리고 편편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레이더 방식이 아니고 카메라 방식이라서 그게 없다고 합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어떻게 앞차랑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좀 신기한데요. 그래도 대체로 잘 작동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상한 타이밍에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는데도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요.
변속 레버는 가죽 부츠가 이렇게 아래쪽 깊숙이서부터 올라오는 형태고요. 전동 주차 브레이크는 기본 사양입니다. 오토 홀드 기능은 없는데 신호대기 할 때 기어가 D에 있는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만 작동을 하고 발을 떼도 차가 움찔거리거나 진동이 심해지거나 그런 반응은 없어서 쓸만합니다.